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청와대 시대를 종식시키고 용산시대, 즉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만수TV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청와대에서 용산시대, 즉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용산 부동산의 미래, 특히 용산 재개발 재건축의 행방에 대한 영상을 2번에 걸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향방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판가름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지, 투자자라면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향후 용산 부동산의 시장 방향 그리고 투자 판단에 귀중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소중한 정보를 빠짐없이 빠르게 받으시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크게는 부동산 공급 부분, 부동산 세금 부분, 재개발 재건축 부분, 임대차 시장 부분, 대출 부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공약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대책인데요. 구체적으로 공급 물량을 보면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즉 공공주도로 50만 가구, 민간주도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 택지에 142만 호, 재개발 재건축에 47만 호, 도심 역세권 개발에 20만 호, 국공유지 개발에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에 10만 호, 기타 13만 호 등으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의 바로미터인 부동산 공급은 우리가 집을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공급 부분은 당장 올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기 공급 물량은 정책과 시간과 국민의 협치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양가 규제 문제는 공공 택지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민간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시장에 맡기고 자율화한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토지 비용, 건축비, 가산비 등 현실적 비용을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상업 등 많은 정비사업구역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금 부분에 대한 공약인데요.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 정부에서는 일시적, 그것도 10년 보유자에게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고 10년 보유자만 해당되어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손질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할 때 1년 내 처분해야 한다든지 1년 내 전입을 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들을 완화해 준다면 거래 절벽으로 고통받는 현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종부세, 재산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속 주체에 따라 지방세, 국세라는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은 합산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액인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세부담을 겪고 있는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95%, 100%로 올리겠다는 것을 올해나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나 DSR 총 원리금 상환 비율 등으로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는데 LTV 70%, 생애 최초는 80%로 완화하여 대출 부분도 본인들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아니면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니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히 용산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는 그런 공약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먼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구조 안정성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을 높이는 등 이전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발목을 잡고 있던 강력한 규제의 대몹살을 뽑는 시원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정말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재건축 사업이 지하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지상에 2중, 3중 주차로 불편한 단지들에게 희망적인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재건축을 바라고 있는 단지 소유자들이 가장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구조 안정성 비율 때문에 심사 청구에서 반려가 되었던 단지들이 사업 속도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이런 공약도 있는데요.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소관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단 민주당도 비슷한 공약이 있지만 선거 시와 결과 후는 다를 것이지만 향후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 있으니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핫한 주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인데요. 이는 특별법을 폐지해야 하니까 현 정치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를 보완하는 선에서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원가라든지 기준 시점 등이 되겠죠. 기타 민간 재개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신설 등도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 제도 개편, 즉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려 2030 젊은 세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인 그런 공약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초관심사 중에 하나인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을 손질하여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공약들이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인데 폐지 또는 개선으로 임대차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여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이는 공약입니다. 거의 폐지된 임대차 사업제도를 합리적으로 부활하여 다주택자들을 완전한 악마로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시장 경제로의 환원을 기대해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약들로 판단해 보면 결론적으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분양 경쟁, 가격 안정, 자유시장 경제 구조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적 차별화 시장, 물건별 양극화 시장이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 부동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인데요. 용산 재개발 지역은 다양하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수많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들, 서부 이촌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역, 시범 중산 아파트지구, 서계 청파, 원효로 라인과 후암동 등 신속 통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구역들, 그리고 한강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죠. 동부 이촌동 한강맨션, 삼익, 왕궁, 반도아파트 등,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 원효로의 산호아파트, 이태원의 청호아파트, 그리고 저층 아파트 등 용산구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 대책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권의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 등으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공약들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요인은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겠지만 그 밖의 다양한 변수, 즉 세금 등 부동산 정책과 여기에 거시적인 변수,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등에 의해서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은 심리라고도 하죠. 즉 상승,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 변동의 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규제를 바로 고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 또한
올 상반기는 이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용산 공원개발, 수많은 개발 호재로 용산 부동산 시장의 예상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에 따른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지역별, 물건별 방향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